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미국산 전기차는 최고 시속 210km, 한 번 충전에 400km까지 갑니다. 일반 차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 보니까 판매 순위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3위, 노르웨이에선 1위입니다. 내년에는 전기차 경주 대회도 열립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슈앤뉴스 오늘은 전기차 대중화 시대 각국의 움직임과 과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국내 상황을 안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안도로를 질주하는 이 렌터카는 전기차입니다. 한 번 충전하면 100km까지 갑니다. 이처럼 제주는 곳곳에서 전기차를 볼 수 있습니다. 렌터카뿐 아닙니다. 매일 왕복 90km를 출퇴근하느라 기름값 부담이 컸던 서대길 씨는 그 해법으로 전기차를 샀습니다. 유류대가 상당히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 전기 차량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큰 혜택이 될 것 같아서. 동사무소 가고 장보고 하는 단거리 시내 주행 위주의 일상생활에는 전기차가 적격입니다. 게다가 아직 일부지만 2천여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돼 반값에 전기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일반 차량보다는 비싼 부분이 있어서 감히 엄두를 못 냈을 텐데 국비라든지 이제 지방 이런 시청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제주도는 충전 인프라까지 갖춰진 상태입니다. 제주 시내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380개가 넘는 이런 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대전과 구미에선 택시와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까지 전기차가 도입됐습니다. 소음이 좀 덜하고 냄새도 좀 덜한 거. 일반 택시랑 똑같은 것 같아요. 기아와 르노, 삼성 등 국산차 3곳이 이달 말 일제히 일반 판매에 들어가 전기차는 대중 속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쪽은 전기자동차, 이쪽은 일반 자동차입니다. 차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반 차에는 엔진과 연료통이 있지만 전기차에는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을 넣는 주유구 대신에 전기를 충전하는 충전구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일반 차와 전기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유지비입니다. 이 경승용차의 경우 한 달 유지비만 1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인 연비 규제 강화도 각 나라의 전기차 개발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2025년부터 연비가 23.9km가 안 되는 차량은 판매가 아예 금지됩니다.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는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2배에 이르고 7년 후에는 40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겨냥해서 미국은 핵심 부품의 원가를 낮추는 2022 프로젝트, 유럽은 EU 차원에서 이미 320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중국은 11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기차를 사면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각국이 전기차를 신성장 동력, 즉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주력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짚어봅니다. 이 배터리들은 전기차의 심장입니다. 기술의 핵심은 한 번 충전에 얼마나 오래 가게 하느냐인데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때문에 배터리 값은 전기차 값의 30%나 됩니다. 300km 정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될 때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LG는 GM, 포드 등 세계 10여 개 업체에, 삼성은 BMW 등 4개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모두 35%에 이릅니다. 배터리는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데 하지만 다른 분야는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충전 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6시간 이상 걸리는 완속 충전소는 1000여 곳이지만 30분 안에 끝내는 급속 충전소는 아직 100여 곳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급속 충전소만 1,300여 개, 현재 6,600개인 미국은 매달 180개꼴로 충전소가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충분한 충전 하부 구조를 구축하면서 충전 시간의 단축과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보조금을 1,000명까지만 주는 것도 전기차 대중화의 걸림돌입니다. 특히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처 간 엇박자도 문제입니다. 온 나라가 전기차에 전력 투구하는 세계적 흐름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이혜연입니다.